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이후 한국 게임 업계와 관련된 기사를 작성한 곽창렬입니다. 우마무스메라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이 작년 2월에 일본의 한 게임사가 개발했던 게임인데 이거를 우리나라 카카오게임즈가 올해 6월에 들여온 거죠. 이 경마장 안에 여성 만화 캐릭터들이 경마하고 똑같이 경주를 벌이는 겁니다. 국내 출시 초기만 해도 상당히 인기를 끌었는데 8월 말만 해도 1일 매출이 150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국내 서브컬처 게임 최초로 구글 앱 장터에서 매출 1위까지 올랐고요. 근데 이게 갑자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게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하는 게임이 다르다는 겁니다. 뭐가 다르냐? 캐릭터가 잘 달릴 수 있도록 하려면 당연히 이제 돈을 투입해야 되겠죠. 근데 일본 게임을 하는 사람한테는 이 무료 재화를 줬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물론 줬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사람한테 주는 재화가 일본 사람한테 주는 재화보다 무려 10만 원어치가 적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게임을 하는데 아니 일본 사람은 돈 안 쓰고 게임을 할 수 있고 우리나라 사람은 돈을 10만 원을 더 내고 게임을 한다. 차별된다. 이렇게 의견이 막 올라오면서 항의를 했는데요. 결국 항의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일부 게임 유저들이 카카오게임즈가 있는 판교 앞에 가서 항의를 하자. 그러면 언론과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서 이제 마차가 등장한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우마무스메한테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작년 2월에는 넷마블이 배급한 페이트 그랜드 오더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여기도 미국, 일본 유저들하고 차별받는다. 그런 의견이 올라와서 이 트럭 시위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를 시작으로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 마비노기나 클로저스 같은 그런 게임들도 운영 문제가 생기면 줄줄이 트럭 시위를 겪어야 했던 겁니다. 근데 이번 우마무스메 게임은 그러니까 말과 관련된 게임이다 보니까 마차를 등장시켜서 더 상징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마차를 등장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이 필요하겠죠. 약 한 950만 원 정도가 필요했다고 하는데 사람들한테 모금을 해보니까 29분 만에 돈이 금방 모여졌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카카오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는데도 사람들이 어떤 분이 가라앉지 않으니까 남궁 카카오 전체 CEO죠. 10월 초에 국감장에 나가서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다.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른바 K 콘텐츠들 있잖아요. BTS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음악도 있는데 게임도 하나의 K 콘텐츠의 주력 산업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에 우리나라 해외 콘텐츠 수출액을 보면 120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 가운데서 게임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68%에 이릅니다. 우리나라 최대 게임 업체죠. 넥슨이 2011년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근데 코로나가 덮치면서 2020년에 매출을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또 NC소프트도 매출이 6,089억 원에서 1조 7,587억 원으로 매출이 한 2배 정도 넘게 늘었습니다. 직원 수도 크게 늘었는데요. NC소프트는 직원 수가 2013년에 한 1,110명 정도였는데 6월 현재는 4,700여 명으로 한 4배 정도 늘었고요. 게임에서 크래프톤도 2020년에 1,171명에서 올해 6월에 한 1,700명으로 한 600명 정도 늘었습니다. 네, 사람이 늘어난 만큼 또 이제 연봉도 올려줘야 되겠죠. 지난해 넥슨은 전 직원의 연봉을 일괄적으로 800만 원 정도 올렸고요. NC소프트도 개발 직원 같은 경우는 1,300만 원, 크래프톤도 연봉을 한 2,0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이렇게 게임 업계가 서로 연봉을 올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불타는 판교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겉으로는 이제 성장을 했는데 우리나라 K게임 위상이 세계에서는 조금 떨어진다,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4번째로 큰 모바일 게임 시장인데 우리나라가 만든 게임은 전 세계 매출액 상위 9개 게임 중에 하나도 이름을 올린 게 없습니다. 그 리스트를 보면 중국 텐센트가 개발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하고요. 그 다음에 왕자 영유가 나란히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중국의 미호요가 개발한 원신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의 게임상 명단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게임의 창의성과 기술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 여기에서도 한국 게임은 이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대 자본력과 시장을 기반으로 한 중국산 게임이 되게 잘 나가는 상황인데요. 2014년만 해도 우리나라와 중국의 게임 수출액은 거의 비슷했는데 2020년에는 중국의 게임 수출액이 한국을 2배가량 앞질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넥슨이나 NC소프트 이런 데에 직원들의 연봉을 1,000만 원씩 계속 올렸는데 오히려 성적은 신통치 않은 상황인 거죠. 2000년대를 비교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2000년대에 게임이 등장한 걸 보면 리니지나 카트라이터나 메이플 스토리, 마비노기 뭐 이런 것들 지금도 이 게임들이 잘 나가는데요. 그러면 이때 게임이 왜 잘 나가느냐 우리를 봐야 되는데요. 그때는 개발자들이 정말 꿈을 갖고 초롱초롱한 눈을 갖고 개발에 혁신적으로 뛰어들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지금만큼 돈이 많지도 않았었고요. 자금력이 충분하지도 않았었는데 훨씬 더 오래갈 게임을 잘 만들어낸 거죠. 근데 2010년대 이후 들면서 게임이 원래 이제 PC에서 모바일
모바일로 대세가 바뀌자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이 PC 기반에서 이제 모바일용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등장한 게 뭐냐? 확률형 아이템을 도입하게 된 거죠. 이 확률형 아이템이 뭐냐면 게임의 특정 캐릭터나 무기 같은 게 원래 정해진 가격으로 판매하는 대신 일종의 뽑기를 한다는 거죠. 똑같은 돈을 내더라도 좋은 캐릭터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아닌 사람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구조가 재미는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뽑기를 하다가 잘 안 되면 지나치게 돈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치게 돈을 많이 쓰다 보면 사행성을 조장한다, 그런 비판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서구 사람들은 그냥 사행성 조장하는 게임에 대해서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출도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는 거죠. 게임 구조나 스토리가 비슷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요. 가령 우리나라 상당수 게임은 악당을 무찌르기 위해서 이제 이 캐릭터가 뛰어들죠. 캐릭터의 능력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입합니다. 아이템을 사들여서 능력이 향상되면 그 악당을 당연히 무찌르겠죠. 근데 악당을 무찌르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악당이 나오죠. 그러면 또다시 캐릭터의 능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되고, 그런 구조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죠. 사실 근데 이런 사업 모델이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국내에서 엄청난 매출과 성장을 이뤄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오면 그걸로 더 혁신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계속 우려먹는다, 이런 비판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게임이 약간 위기에 처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게임을 잘할 필요도 없다, 그게 한국 게임의 현실이라는 건데 그만큼 편하게 돈 버는 우리나라 게임 현실을 꼬집은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게임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제가 전화해서 한번 물어봤는데요. 자기네들이 만드는 게임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답니다. 참신한 게임을 만들지만 이 소비자들이 찾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게임을 내봤자 소비자들이 악당 무찌르는 게임, 확률형 아이템 들어가 있는 게임만 찾지 우리가 만들어놓은 게임을 찾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다, 계속 이런 게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양상이다, 게임 유저들이 변해야지 우리나라 게임이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이제는 조직을 좀 혁신해야 된다, 1세대 게임 개발자들이 이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으니까 이 조직 자체가 너무 뚱뚱해졌고 비대해졌다, 밑에서부터 새로운 개발자들이 올라올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너무 커진 조직이다 보니까 예전만큼 그렇게 민첩하게 게임을 만들었던 시절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과거처럼 민첩하게 게임을 잘 만들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모든 산업에서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잘 나가다 보면 반드시 어떤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정체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게임도 아마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이거를 잘 극복을 해서 이제 K게임의 위상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위클리 비즈팀의 곽창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